xy에 대한 2차식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이것서 많이 본 모양이지. 앞에 인수분해 할 때 나왔던 항 6개짜리잖아. 그치? 이거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y 그리고 x 마이너스 2y 그리고 요 마이너스 k 자리에 들어갈 상수항을 두 개로 뽀개가지고 크게 이렇게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했다고. 기억나?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여기 숫자가 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y 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0 하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이 뭐가 돼? 인수분해 지금 다 해놨어. 근이 뭐냐고. x는 근이 뭐냐고. 이거는 0이고 이거는 0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랑 2y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 문제에서 준 요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x 입장에서 봐주면 이런 애들을 근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요 k가 뭔지를 모르는데 인수분해 가능해? 방금 이야기했잖아. 요 k 들어갈 숫자를 두 개로 뽀개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x랑 7y랑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인수분해 한다고. 마이너스 k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근해 공식 쓰게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자, x제곱 그 다음 1차항이 요거랑 요거랑 그럼 y-1에 x 그 다음 남은 애들이 마이너스 6y 제곱에 플러스 7y에 마이너스 k는 0 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었다고 하자. 자, 이거 근해 공식 쓸게.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 1 c 자리 요만큼 하고 붙을 거 아니야. 맞아? 지금 근해 공식 썼어. 여기가 이해돼? 지금 나온 얘네가 지금 녹색으로 써놓은 요 부분이 이게 뭔데? 이거 나와야 되잖아. 이걸 인수분해해서 x값을 찾든 근해 공식을 써서 x값을 찾든 둘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되고 있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없어 얘네는? 루트가 없다고. 이 루트가 없어야 1차식일 거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라고. 이거 몇 차식인데? 1차식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몇 차식이야? 이게 뭔 2차야? 2차는 이게 2차지. 루트 쓰고 있는 애기는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고. 루트가 없어지려면 이 안에가 뭐 해야 될까?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가 뭐 해야 돼? 제곱해야지.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들 뭐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걸 뭐라 그래? 판별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론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고. 뭐라고?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고. 현준아 뭐라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 내용이 이런 거라고 해. 문제는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 1차항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y-1에 x 마이너스 6y 제곱에 플러스 7y 마이너스 k는 0 는 0이 없는데 그냥 는 0 붙여서 x에 대한 방정식 만들고 요놈의 판별식을 뜯어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에 1 c 자리에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그럼 x는 다 날라가고 y에 대한 식이 됐어. 자, 이거 정리할 거니까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그 다음 플러스 4k. y 2차가 여기 그럼 25y 제곱, 그 다음 y 1차가 여기 그럼 마이너스 30y, 그 다음 플러스 4k 플러스 1 하고 정리됐어. 맞지?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판별식 정리한 건데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해야 된다고.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응?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얘들아, 완전 제곱 되려면 어째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지. 맞아? 지금 판별식을 썼는데 또 판별식이라고 하니까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외워.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다. 두 번 쓰는 거라고. 방법은 요걸 x에 대한 2차라고 생각하고 정리, 그거에 판별식을 써. 그럼 x는 다 날라가고 y만 남아. 그 y에 대해서 정리,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써줘. 그게 뭐라고? 0이다 라고 식을 쓴다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어. 문제 별거 없어. x, y에 대한 요 항 6개짜리 요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뭘 쓴다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식을 쓴다고. 되고 있냐? 그럼 요 놈에서 다시 판별식 써주면 이게 지금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이다 하고 k만 남겠지.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 됐어? 거기 밑에 45번 해봐.
항이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얘 식 정리만 잘 하면 돼. 첫 번째 판별식 이거 나와? 확인해봐. 첫 번째 식의 판별식. 네. 그럼 여기까지 맞겠어. 이제 여기서 판별식 들어가면 돼. 지금 1차 함계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뭐다? 0이다.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가로 풀어주면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A가 0인 거니까 8A 놔두고 나머지 2항 얘네가 16 넘기면 마이너스 16 그럼 A는 마이너스 2 나왔겠네. 됐어? 요 항 6개짜리 앞에 인수분해 했던 그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우리 뭐 쓴다? 판별식이 0이다 하고 계산해 준다고. 그 다음 밑에 46번에 자 여기는 식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래서 원래 맞는 식이 뭔데? 라고 묻는 문제야. 거기서 46번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자 2차 방정식 요 놈을 푸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x의 개수라는 이야기는 1차항 잘못 봤대. 그러면 맞게 푼 요 부분만 살릴 거야. 그러면 이 a하고 c하고 살리면 뭐가 나와? 두근의 곱이 나오겠지. 맞아?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2 하고 나왔다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2a란 이야기네. 그 다음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상수항이 잘못된 거니까 여긴 잘 된 거네. 그럼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인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이니까 1 나온다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하고 나왔겠지. 되고 있어? 이거 가지고 그냥 아니구나. 민혁이 거는 이게 1이 아니고 뭐야? 요거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4 나왔겠네. 그럼 b는 4a 하고 나오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지금 찾은 애들을 원래 식에다 갖다 다시 넣어줘. 그러면 ax의 제곱 그 다음 bx 대신에 플러스 4ax 그 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는 0 해놓고 보니까 싹 다 항마다 a가 들어있어서 a로 나눠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란 이야기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이랑 2가 나왔겠지. 이거를 중학교 때 이거 가지고 다시 방정식 만들어서 풀었던 그걸로 해도 상관없어.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리고 2차항 계수 a로 만들어주고 전개해서 a, b, c 찾아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숫자로 안 나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거를 지금 근계수 써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만 뽑아온 거야. 되고 있어? 자 밑에 47번에 시험에는 얘가 나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해법,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쓴대. 근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썼대. 맞아? 근의 공식 맞게 썼냐고. 아니요. 어디가 잘못됐어? 마이너스 4 그렇지, 여기가 잘못됐지. 그러면 잘못된 근이 나왔겠지. 그 잘못된 근이 이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해준 대로 그 잘못된 근 계산하는 쪽으로 볼 거야. 자 여기가 뿔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근 두 개로 나눠지겠지. 자 이 두 근을 더할 거야. 얘네 둘이 더할 거라고. 두 근의 합 얼마 나와? 분모는 똑같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그렇지. 분자는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그럼 약분시키고 나면 a분의 마이너스 b 남겠네. 자 실제로 둘이 더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얻어져? b는 5a 하고 얻어지겠지. 뭐 했다고? 문제에서 이야기한 이거를 직접 뜯어서 두 개를 더했다고. 그 지금 근계수 쓰고 있는 거야 아직도. 자 방금 합 썼으니까 이제 곱
자, 얘네 둘이 진짜로 더 곱한다고 해. 그럼 분모는 얼마 돼? 2A 곱하면 얼마냐고. 4A 제곱이잖아.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거 곱할 거야. 얘네 둘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똑같고 루트 똑같고 연결한 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럼 합차 쓰겠지.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이니까 그냥 B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해서 뺄 거야.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만 날라가면 돼. 그거 갖다 뺀다며. 그럼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AC가 됐겠지. 그럼 B제곱 사라지네. 그리고 분모의 분자에 A 하나씩 약분됐겠지. 그럼 남은 게 4A분의 C 남았어. 지금 우리 뭐 했다고? 두근에 곱구했다고. 곱해! 그럼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얻어져? C는 마이너스 24A 하고 얻어졌어. 이제 뭐해? 이걸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AX의 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24A는 0. A 약분시키고 나면 이렇게 나왔겠지. 근 찾으라 그랬네.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3. 그럼 X는 마이너스 8이거나 3이거나. 너 노트에다 다시 해봐. 더할 때 분모는 똑같으면 한 번만 쓰는 거지. 분모를 더하면 안 나오지. 누구야? 곱이면은 4A가 아니라 4A 제곱이겠지. 봐봐. 분자에 얘네 둘이 곱할 때 상황이 뭐냐면 분자만 지금 뜯어갖고 온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이거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그냥 B제곱. 요 빼기는 그대로 썼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랑 그냥 닦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바로 풀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 그래서 얘 소거되고 그냥 AC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양만 이상하게 생겼지 결국 합차 쓰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너네한테 맨날 하는 잔소리가 숙제를 했네 안 했네 그 수준이면 안 돼. 숙제는 당연히 돼 있고 날마다 지금 이거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면서 이런 게 그냥 너네가 눈으로 보고 이거 였네 하고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야 학교 가서 뭘 해먹지. 학교 숙제 나오면 또 이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전개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면 너네가 손해야. 응? 옆에 48번에 여기도 좀 빡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당장은 이해 안 되면은 방법이라도 익혀놔야 돼.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5일 때 요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지금 문제 이해돼? fx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3x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해서 새로 만든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래서 2차 방정식 식 모양을 안 줬는데 두 개를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처음에 준 거에 두근의 합이 5면 나중에 거에 두근의 합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 자, 처음에 준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그게 둘이 더해서 5 나온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f의 알파는 0이고 f의 베타는 0이라고 알려준 거야. 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해볼게. 이 식의 근은 누구야? 누구 값이야? 이 식의 근은 누구 값이냐고. 이 방정식의 근은. 고민해야 돼? 문자 하나밖에 없는데? x 값이지. 그 x 값을 지금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놓은 거라고. 되고 있어? 네. 자,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f에 3x 플러스 1을 갖다가 대입해서 세로 식을 만들어. 그럼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x 플러스 1 더하기 1은 0. 문제에서 지금 3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거 전개해볼게. 그러면 9x 제곱이니까 18x의 제곱 플러스 6x니까 12x 그 다음 플러스 1이니까 2 그 다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 그러면 2차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8x의 제곱 1차항은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안 붙었네. 그럼 요놈은 0하고 새로 식을 만들었어. 맞지? 자, 이거의 근은 누구 값이야? 3x 플러스 1. x 값이야. 자, 이해 안 되면 더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x 제곱은 1. 이거의 이 식은 근이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x 얼마 나와?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나오지. 맞지? 자,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거의 근은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x 얼마? 1 나오지. 자, 더 간단하게 x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건 누구? 이거의 이거 근은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x 얼마야? 2라고. 이게 지금 식 모양이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 뿐이야. 요거의 근은 x 값이야. 근데 이 x가 알파하고 베타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알파 베타는 얘 거야. 얘 거는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 되고 있어? 맨날 2차 방식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맨날 알파 베타가 다 그냥 다 근인 줄 아는데 이 식의 이 방정식의 x 값이 근이야. 그걸 알파하고 베타라고 설정을 잡아줬다면 요 방정식의 근은 x 값이야. 대신에 그 x는 알파하고 베타는 아니야. 다른 뭔가라고. 되고 있어?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알파 베타 둘이 더한 게 5일 때 이 알파 베타가 아닌 요거 x 값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둘이 더한 걸로.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방금 써놓은 18x 제곱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는 너무 생뚱맞은 식이야. 근데 요렇게 써져 있다면 이거랑 관련된 식이네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왜냐하면 요 x 자리에 3x 플러스 1 들어갔고 여기 x 자리에 3x 플러스 1 들어가서 만들어진 식인 거니까. 맞아? 자, 그러면 요 x 값이 알파하고 베타였다면 요 괄호 자리에 알파 들어가고 괄호 자리에 알파 들어가면 성립하겠네. 여기가 원래 x 자리였잖아. 이 모양에서 온 거니까. 자, 이런 내용이야. 자, 푸는 거는 더 간단해. 지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을 설명해 준 건데 푸는 방법 훨씬 간단하다고. 자, 처음에 준 거에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다 알파 넣으면 성립해. 베타 넣으면 성립해. 그 다음 만들어진 요 식은 3x 플러스 1이라고 넣어서 새로 만든 요 식은 이 자리가 알파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이 알파면 성립해. 이 자리가 베타면 성립해.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이 베타면 성립해. 성립한다는 건 0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 괄호 안에가 알파면 0 나오고 베타면 0 나오는 거잖아. 맞지? 잘 봐. 근데 나는 뭘 찾는다? 알파 베타가 아니라 x 값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x는 하고 정리해야 돼. 그럼 1 갖다 이항하고 3으로 나눠주면 요거네. 이게 내가 찾는 x야. 그럼 베타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정리하면 x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하고 나왔겠지. 이게 내가 찾는 x라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분모는 3, 분자는 알파 빼기 1 더하기 베타 빼기 1. 그럼 3분의 얘 둘이 더한 게 5라고 찾아놨으니까 5 빼기 2 그러면 3이니까 약분해서 1 나오겠지. 되고 있어? 자, 밑에 하나 더 해볼게. 49번에 fx는 0, 두근의 곱이 16.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 곱한 게 16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f에 알파 넣으면 0 나와. f에 베타 넣으면 0 나와. 이렇게 된 식에 나한테 f에 4x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그때 x는 뭔데? 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요 4x가 뭐라고? 알파 되는 x를 찾아. 4x가 뭐라고? 베타가 되는 x를 찾아. 이 괄호 안에 있는 애기가 알파고 베타면 성립할 거니까. 그러면 x는 4분의 알파네. 그 다음 x는 4분의 베타네. 나한테 지금 두근 곱하래매. 이게 지금 근이야. 얘네 둘이 곱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16분의 알파 베타. 그 알파 베타 16이라고 찾아놨어. 그럼 16분의 16 약분하면 1 나온다고. 되겠어? 밑에 50번에 가.
얘는 문제에서 알파 베타 다 설정 잡아줬지.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까지 다 알려줬어. 그거에 fx에 알파 나오면 0 나오고 베타 나오면 0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한테 이거 찾으라며. 그러니까 이거 위에 써놓은 이거랑 모양이 똑같으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애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x 플러스 5가 알파면 성립하고 2x 플러스 5가 베타면 성립하는데 내가 찾는 건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 뭐라고? x 찾는다고. 그러니까 x는 하고 정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항하면 2x는 알파 마이너스 5 2로 나눠주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서 오는 애기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겠지. 이게 지금 문제 찾는 근이야. 그걸 둘이 곱해주래. 그럼 분모는 4 되는 거고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한 거 전개할 거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5 곱한 거.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5. 곱한 거 마이너스 4래매. 그 다음 더한 거 3이래매. 그럼 마이너스 15 더하기 25. 분모는 4. 여긴 10 빼기 4니까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나오겠지. 됐어? 지금 다른 오늘 공부한 것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얘네들은 한 페이지라도 지금 다 몰아놨단 말이야. 이거 요 한 페이지 무조건 공부가 돼 있어야 돼. 복습들 열심히들 하시라고. 됐냐? 그 다음 넘겨서 54번 봐봐. 자, x에 대한 방정식 하고 줬는데 요만큼 덩어리에다 절대값 씌워놨어. 그게 1 나온대. 자, 근데 얘 한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구하시오 했네. 일단은 근이라고 해줬으니까 대입을 하자. 그 문자 하나 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디다 대입해? X. 그렇지? 근이라고 하는 거 x 값이라고. 자, 그러면 절대값 4 마이너스 2 가로에 a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a 제곱은 1. 가로 안에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얘네 없어지고 그냥 요것만 남겠네. 얘가 1이다 하고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절대값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고. 절대값 어떻게 풀 거냐고. 제곱. 이걸 제곱하면 4차가 뜰 건데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이거 했어. 처음 보는 척 하지 마. 응? 앞에서 했다고.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는 무조건 구간 나눠서 푼다 그랬지. 근데 요 안에 2차식이다 보니까 2차 함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a로 묶고 a-2니까 x절편이 0하고 2라고. 그러면 0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 x축 위에 있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음수, 그 다음 2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2보다 클 때와 a가 0하고 2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는데 이때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그대로 나올 거고 얘네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와줄 거고 이게 1이다 이게 1이다 하고 풀어주는 거라고. 근데 이게 구간 나눠서 풀기 복잡하지. 그래서 몇 가지들은 그냥 푸는 방법을 좀 알아두면 계산하기 좀 편하거나 덜 복잡하거나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야. 이게 통으로 절대값 잡혀 있어. 그게 오른쪽에 숫자로 나와 있어. 그럼 뭔 말이냐면 이게 절대값 풀고 나왔을 때 결국은 뭐밖에 없어? 결과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다른 숫자 나올 수가 없잖아. a 말고 이거 전체가 절대값 씌워갖고 1 나왔다며.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인 경우와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해공식 써야 되겠지.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그럼 a는 1 나왔겠지. 여기가 2가 아니네. 여기가 1이네. 계산 틀렸지. 여기 루트 안에가 1이어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3이 아니라.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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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 곱한 거 되고 있어? 오른쪽에 55번 해보자. 아니 과학학원도 다녔는데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처음 봐? 처음 볼 리가 없는데. 이거 중3 때도 나왔어. 수학책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다른 1차 방정식의 활용보다 더 다양하지가 않아. 2차를 만드는 설정 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건 던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 나온 게. 자, 보통 땅바닥에서 물건을 던져, 공을 던진다고 하자. 그거를 실제로는 그대로 수직으로 던지는 거야, 위로.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원래는 이렇게 갖다 그려야 돼, 그림을. 근데 이렇게 갖다 그리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고. 실제로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그대로 위로 던졌다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응용해서 땅바닥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던져.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데 옥상까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지. 쭉 바닥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니까 100m 높이의 건물에서 던져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너네가 식을 만들 건 없어. 그냥 문제식 다 준단 말이야.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 딱 3개만 물어봐. 대부분이 그 3개가 뭐냐면 제일 높을 때, 그 다음에 요 사이 어디쯤, 그리고 바닥 떨어질 때 딱 이렇게 3포인트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너네가 점프해서 뛰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정점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높은 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 잠깐 멈추지. 공중부양 상태잖아. 그래서 찰칵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훅훅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네 떠있는 요 공중에 떠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뛰었어. 후웅 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잠깐 멈추고 다시 후웅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꼭대기에서의 특징은 뭐다? 속도가 0이다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너네 배운 거 생각해봐. 중력이 잡아 당기잖아.
그 중력에 중력 가속도 갖다 쓰잖아.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속도 0이었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바닥에 떨어지면 아픈 거라고. 속도 겁나 빠르니까. 그러면은 요 바닥에 떨어졌어. 속도는 0이 아닌 거네. 방금 얘기했잖아. 속도 점점 빨라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딱 땅에 닿는 그 순간에 속도는 0이 아니야. 그럼 뭐가 0이야? 그렇지. 높이가 0인 거라고. 이제 요 중간쯤 어딘가를 물어보는 거는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거야. 지금 필요 없어.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거 어디야? 지면에 떨어질 때. 그럼 뭐라고? 높이가 0이라고. 높이가 뭔데? 이거잖아. 문제 이야기해줬잖아. 높이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줬잖아. t는 뭔데? 시간이고 t가 아니라 이 식 전체가 높이라고. 그 높이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방정식 줄 거를 겁나 말 많이 해가지고 준 것뿐이야. 그냥 이거는 0, 이 방정식 푸세요 이 소리라고. t값 찾아와라 이랬잖아. 되겠어? 그러면은 는 0 붙였어. 방정식 만들었어. 제일 처음 뭐 할 거야? 이 식 보고 이거 소수점부터 없애야지. 너네 소수점 계산할 거야? 얼마 곱해? 10 곱해. 그냥 기왕 곱하는 김에 여기 플러스 되게 마이너스 10 곱하자. 그러면 49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90t, 그 다음 마이너스 1000는 0.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대공식 쓸 건데 숫자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럼 뭐 하겠어? 약분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겠지. 있어? 응? 약분되는 거 있냐고. 너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얘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얘네만 봐도 이미 결론이 나잖아. 49 뭔데? 얘 약수가 7밖에 없잖아. 1, 7, 49. 얘 7로 나눠져? 49로 나눠져? 될 리가 없지. 7로도 안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약분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이 상태에서 인수분 해야 된다고. 그럼 방금 이야기했지. 얘가 1, 7, 49밖에 없어. 그럼 7, 7 나눠지든가 아니면 49하고 1 나눠지든가. 이거 정해놓고 여기에서 숫자 2개 뽀개면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 다음 밑에 58번 해보자.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건 뭐다? m에 대한 항등식. 중근을 갖는다. 이건 뭐다? 판별식이 0이다. 그 중에서 뭐부터 쓴다? 그래야 x가 없이 문자가 하나 준다고. 자, 그럼 이 판별식 써주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엔 1, c 자리에는 m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까지 얘가 0이다. x 없어졌지? 그 다음 이제 전개 a제곱 m제곱 플러스 2ab m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은 0. 그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m을 보자 했더니 2차도 있고 1차도 있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의 m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 m 2차 1차 썼어. 그러면 남은 애들은 다 싸잡아서 가로 안에다 넣어버리면 요렇게 되겠네. 맞는 것 같아? 자, 이게 항등식이라며 m에 대해서. 그러면 m 앞에 붙어있는 m제곱 앞에 붙어있는 얘 0이고 m 앞에 붙어있는 얘도 0이고 m 없는 애도 0이고 그러면 이게 0 되려면 a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자, a가 2라고 해보자. 자, 2ab가 0 돼야 돼. a가 2인데 2ab가 0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겠어? 0인 거지. 자, b는 0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거 뭐야? 4c 마이너스 8이 0 돼야 돼.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 a 값을 물어봤으면 힘들어지는데 a 제곱이라며. 그럼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제곱한 건 결국은 그냥 4겠네. b 제곱한 거 0이겠지. c 제곱한 거 4겠네. 됐어?